오늘 정책이 나온 배경과 전망에 대해 황인표 기자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황 기자. 네. 네, 서울 집값이 계속 올라서 대책이 나오긴 했는데 이외에 뭐 다른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고요? 네, 좀 이번 대책의 배경 중에 하나인데 지난달 20일에 문재인 대통령이 TV 토론에 나와서 부동산 관련해서 한 발언 기억하실 겁니다. 전국 집값이 안정되고 있다. 이 부동산 문제는 우리 정부에서는 자신이 있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 발언 이후에 이 서울 아파트값만 따로 떼놓고 보면 오히려 상승폭이 계속 올라갔습니다. 강남 일부 유명 아파트에서는 일주일 만에 1억 원씩 오른 거래가 이뤄지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대통령의 말과 시장이 결국 결론적으로 반대로 움직인 건데 이에 따라서 좀 부동산 정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또 이제 반년도 남지 않은 총선을 앞두고 무주택 서민의 표심을 잡기 위해서 이번에 종합적인 부동산 대책이 나온 것 아니냐 이런 배경도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한편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오늘 대책과 관련해서 수도권에 2채 이상 집을 가진 청와대 고위공직자라면 이른 시일 안에 한 채를 제외한 나머지 주택을 팔라고 이제 권고를 했습니다. 내년 6월까지 다주택자에 대해서 양도세 중과를 좀 배제하기로 결정한 만큼 청와대가 먼저 모범을 보여달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이번 대책의 성공 여부가 관건일 텐데 시장 분위기는 어떤가요? 일단 전문가들이 좀 물어보니까요. 부동산에 쏠리는 돈을 좀 옥죄고 세금까지 올리는 등 종합적인 대책이 나왔기 때문에 당분간 부동산 시장이 좀 숨고르게 들어갈 것이다. 이런 평가가 좀 지배적이었습니다. 네. 반대로 정책의 약발이 먹히지 않을 그런 가능성도 있는데 이 정부가 얘기한 것처럼 시중에 풀린 유동성만 2,800조 원이 넘습니다. 이 돈이 지금 어디로 갈지 좀 방향을 못 잡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또 종부세를 올리겠다고 했는데 앞선 리포트에서 보신 것처럼 총시가 27억 원을 가진 다주택자가 더 내야 될 세금이 340만 원 정도입니다. 다주택자들이 이번 세금 인상의 부담을 실제로 느낄지 안 느낄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공급 부족론에 대해서 정부가 서울 아파트가 올해와 내년에도 4만 원 정도가 공급이 되나 충분하다 그런 입장인데 이 서울 재건축 사업장 다수가 상한제라든지 과열된 수주전, 다음에 조합 내 갈등 등 여러 상황으로 좀 삐걱거리는 경우가 많아서 여전히 좀 불안하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에 홍 부총리는 추가 대책을 예고했는데 어떤 게 나올까요? 사실 이번에 좀 나올까 예상이 되는데 빠진 게 하나 있는데 재건축을 지을 수 있는 기간을 지은 지 30년 된 아파트에서 40년으로 10년 정도 늘리는 방안이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재건축 사업이 10년 정도 늦춰지니까 그만큼 이 재건축 아파트에 몰리는 투기 수요를 좀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또 여기에 불로소득을 절대 허용하지 않겠다 이렇게 홍 부총리가 또 얘기를 한 만큼 앞으로 양도소득세 강화 등도 추가로 검토되는 카드로 꼽히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